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9월 21일 월요일 밤 9시 41분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 영상에서 제목에다가 넥라인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넥라인이라는 표현은 말 그대로 목의 둘레를 에워싸는 선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의상이나 어떤 패션 쪽 용어이긴 한데, 근데 이제 요거를 이제 증시에서 어떤 상황을 설명할 때, 차트 설명을 할 때도 이런 표현을 쓰긴 써요. 이 공식적인 표현인가 아니면 누군가가 쓰기 시작한 어떤 비공식적인 표현인가는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넥이란 표현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람 신체에서 목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 중국 무협지 같은 데 보면 저 역종놈의 목을 쳐라 이러잖아요. 그만큼 이 목이란 위치가 사람 몸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표현을 증시에서 사용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만큼 이 넥라인이라는 표현이 뭐냐면 아주 중요한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하는 곳을 넥라인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다른 방송에서 쓰나 어쩌나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제가 오늘 이 넥라인이라는 걸 자꾸 강조하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미국 시장이 넥라인을 테스트하는 점, 그러니까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장이 7월달 나스닥이 7월달에 만들어놨던 3번 넘지 못했던 그 고점 라인 때, 거기가 아주 중요한 라인이기 때문에 거기가 넥라인인데 그게 훼손되면은 이제 좀 중장기적으로 안 좋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넥라인을 사용했죠. 자, 근데 오늘 지금 제가 이제 이 넥라인이라는 이 표현을 이렇게 영상 2분 가까이 할애를 하면서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한국장도 우연찮게 그런 자리까지 지금 거의 다 내려왔습니다. 우연찮게가 아니고 한국장도 뭐 드디어 그런 위태위태한 자리 부근까지 와 가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오늘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뭐 똑같이 코스피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현재 진행 상황 보시면요, 오늘 좀 하락이 나왔죠. 그러니까 정말 이 한국장 정말 이 뒤통수를 치고 또 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오늘도 아침에는 굉장히 많이 오르다가요, 그러다가 장 막판 돼서 이제 꼬꾸라졌는데요.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오늘 코스피에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건 뭐냐면은, 자, 드디어 콜옵션이 일단은 약간 콜옵션 붕괴를 일단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대충 그을게요. 이런 식으로 올라가던 선이 있었는데 명백하게 죽었어요. 명백하게 죽었어.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게 끄면 안 되죠. 저 조금 더 낮춰서 꺼야겠죠. 뭐 대충 이런 식으로 꺼야 될 겁니다. 근데 보시면은 명백하게 전 행사가의 모든 콜옵션들이 다 어떤 추세를 붕괴시키고 있어요. 그렇죠? 밑으로 갈수록 더 할 거예요. 밑으로 갈수록 눈에 띄게 붕괴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위로 올라가 보면 이런 식으로, 그죠? 어쨌든 위로 올라가도 그렇고 밑으로 내려가도 그렇고 어떤 중요한 라인들을 다 붕괴시키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던 게, 자, 3월 달에 개폭락하고 나서 콜옵션이 죽고서 박스권 하다가 6월 달에 폭등 주고 나서 박스권 하다가 이번 8월 달에 폭등 주고 박스권 했죠. 자, 지금까지는 계속 이랬단 말이죠. 3월 달 폭락한 이후부터 박스권을 계속 지키고 나서 박스권 위쪽으로 튀었어요. 자, 6월 달에 위쪽으로 튀었고, 이번에 8월 달에도 박스권 위쪽으로 튀었어요. 자, 언제까지나 이 세상에 영원한 건 없습니다. 그죠? 드디어 이 박스권에서 아래쪽으로 깼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몇 달 만에 아래쪽으로 깼어요. 이렇단 얘기보다, 드디어 이렇게 상승행자가 아니고 이제 드디어 이런 하락행자의 가능성을 열어놔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일단은 드디어 콜옵션이 무너졌어요. 오늘부로 무너졌어.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일 아침에 다시 미국이 급등해 갖고 장대 양봉으로 빡 올라와 버리면은 의미가 없겠지만은, 일단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코스피는 일단 굉장히 위태위태한 겁니다. 콜옵션이 일단 힘이 확 빠졌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그 시장의 어떤 확 타오르던 그런 불길은 최소한 많이 약해진 거죠. 약간 느낌이 지금까지 3월 달부터 8월 달까지는 강불로 아주 강하게 불을 쬐다면은 지금은 좀 이제 한층 약해진 거죠. 한층 약해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그래서 오늘 보셔야 될 게 콜이 무너졌다라는 거. 그러면서 당연히 반대쪽엔 콜이 무너졌으니까 풋이 살아나고 있겠죠. 그죠? 당연히 풋이 살아나고 있을 겁니다. 풋옵션이 살아나는 모습들, 자, 보시면 오늘 이렇게 윗골이 달면서 풋옵션들이 저점에 대한 지지력 테스트도 완벽하게 하면서 올라왔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풋옵션들이, 이게 제법 외과 풋옵션이잖아요. 307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좀 길게 보면 5거래일간 어떤 저점을 지키고 나서 테스트하고 올라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내일 미국이 급등해버리면 할 말이 없지만은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밑에서 매물대를 완벽하게 잘 소화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위쪽으로 튀어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그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아무튼 근데 이렇게 하락을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중요한 건 콜이 어디까지 무너지냐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풋옵션은 이제 별로 볼 거 없습니다. 콜이 어디까지 무너질 수 있냐, 콜이 얼마나 연속적으로 무너질 것이냐를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일단 콜옵션이 무너졌기 때문에 여기쯤에서 여기 지난번에 만들어놨던 고점 9월 16일 날 만들어놨던 고점이 323.5인데 여기서 이제 드디어 고점인 코스피가 낮아졌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어느 정도 좀 사실로 받아들여도 괜찮을 것 같은 위치에 온 것 같아요, 이제는. 그래서 보시면은 지난 5개월 6개월 동안 계속 고점을 높였던 코스피가 드디어 고점이 낮아지네 라는 생각을 드디어 해봐야 될 것 같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어쨌든 제가 그래서 여기 지금 줄쳐놓은 거는 이제 위쪽으로 중요한 자리를 표시를 해놓은 거고, 여기 제가 이제 312에다가 선을 꺼놨습니다. 선물 312 자리는 뭐냐면은 제가 방금 전까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넥라인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자리가 붕괴되면 이제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312.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한 300 초반대, 한 303 정도 붕괴시키면은 또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아무튼 지금 303까지는 갈 것도 없고, 아무튼 중요한 건 303 자리가 312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넥라인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서 일단 고점에 대한 지지력 테스트, 고점에 대한 어떤 테스트 끝났고 밀리고 있고 넥라인. 그래서 요 312 자리 다음에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자리를 붕괴시키면 강하게 쏟아질 수 있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지금까지 인버스 보고 말씀 안 드렸죠. 똑같습니다. 이거 선물 차트 뒤집어 놓으면은 인버스죠. 자, 인버스에서도 보시면 쌍고점이 아니라 쌍바닥이 나온 것 같아요. 신뢰도가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 물론 9월 16일 날 저점이 낮아져서 엄밀히 따지면 이거 뭐 쌍바닥이 아니지 않냐라고 할 수 있지만은 저점을 살짝 잠깐 깨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쌍바닥으로 봐줘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정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시면 인버스도 쌍바닥 나왔죠. 쌍바닥 나오면서 지금 아주 중요한 자리가 어디였냐면은, 아주 중요한 자리가 지금 3,985원 정도, 3,985원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는데, 보시면은 지난 3거래일 동안 지지력 테스트에서 오늘 위쪽으로 안전하게 올라왔죠. 그리고 나서 말씀드린 넥라인이 어디다? 인버스의 넥라인은 4,195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4,195원. 그래서 일단은 간단하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죠. 이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인버스를 매집을 할 만한, 그죠? 그러니까 인버스 매집의 어떤 근거가 생긴 게 오늘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3거래일 동안 이 3,985원이라는 중요한 자리를 지지했고, 그러면서 쌍바닥을 완성을 한 것 같은 모양으로 보이고, 그리고 아직 넥라인은 넘지 않았죠. 넥라인 넘어가면 이제 위쪽으로 큰 시세가 기대가 되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 구간 안에서는 우리가 어떤 매집의 구간으로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입니다. 이 안에서 지가 어떻게 움직일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은, 이 안에서 와리가리 해준다면은 3,985원 붕괴시키면은 손절하면 되잖아요, 그죠? 요 안에, 그러니까 요거 위쪽에서는, 그러니까 일단은 3,985원 위쪽에 있다면은 이거 일단 살아있는 걸로 봐서 계속 매집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4,195원 넘어가면은 좀 안심해도 되는 거고. 아무튼 그래서 지금 이제 매집할 만한 어떤 근거가 생긴 것 같아요. 더군다나 콜옵션도 무너졌겠다 싶으니까 이제는 한번 인버스 같은 거 좀 세게 매집을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 지금 말씀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3,985원이라는 자리가 종가상으로 붕괴가 된다면은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기준 하에 어떤 매집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이제 코스닥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사실 코스닥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지금까지 제가 한 번도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한동안 얘기를 안 했었죠. 한 번도 얘기 안 한 게 아니고 한동안 얘기를 안 했었는데,
이제는 코스닥도 좀 어떠한 이야기를 할 만한 근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얘기를 해볼 건데요. 자, 코스닥 150 기준으로만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코스닥 종합은 의미가 없어요. 코스닥 150, 요게 이제 인버스 ETF가 나온 상품이기 때문에 150만 보면 되는데, 자, 코스닥 150 추세선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거, 이 추세선 붕괴시키는지 여부 잘 보셔야 되고요. 코스닥도 똑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넥라인이란 자리가 대충 오늘 여기 정도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351? 1350이라고 할게요. 뭐 51이고 뭐고 50이라고 할게요. 깔끔하게. 1350자리에 이렇게 딱 선을 그어보시면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자리를 넘어가면 그나마 다음 쪽으로 이 위쪽으로 레벨업이 가능하고, 이거 밑으로 내려오면은 여기 고점을 높였더라도 좀 굉장히 좀 위험한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지금 1350이란 자리가 결과적으로 여기가 어떤 그 지난번 몇 번째 넘어가려고 했던 그런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 넥라인이라고 지금 표시를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붕괴시키느냐 여부, 이런 거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여튼 공교롭게 요 밑에서 올라오는 요 추세선하고 이 넥라인 자리하고 오늘 이런 걸 공교롭게도 다 같이 테스트를 했습니다. 오늘 장대음봉 한 방으로써요. 자, 그래서 코스닥 인버스 잡으실 분들도 제 생각에 이제부터 슬슬 시작해 보면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실제로 오늘 그래서 이제 저는 테스트 삼아서 조금 일단은 초기 물량을 좀 잡아보기 시작했고요. 인버스, 이 코스닥 인버스입니다. 이거는 코스닥 인버스 똑같죠. 이거 여기 코스닥 150에 끊어놓은 선하고 여기 있는 선하고 똑같으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그 코스닥 인버스 같은 경우는 뭡니까? 이 저기 5065원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 자리를 붕괴시키면은 손절하면 돼요. 요 자리 붕괴시키면 손절하면 돼. 그리고 넥라인이 5175원, 5180원 정도 되는 자리인데요. 이거 위쪽으로 올라간다면은 이제 좀 이 인버스는, 코스닥 인버스는 좀 살아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넥라인이 5180원이나 5175원 요 자리고, 이 깨서는 안 되는 중요한 자리가 5064원, 5065원 자리인데, 요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동안 매집하면 되겠죠? 요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동안 매집하고, 만약에 종가상으로 5065원을 붕괴시켜서 아래쪽으로 간다, 손절하시면 되겠죠, 그죠? 손절하시면 되고, 만약에 여기서 모았는데 5175원, 뭐 5180원을 넘어간다, 홀딩하면 되겠죠? 언제까지? 뭐 하여튼 어딘가까지 단타로 접근하시든 장기로 접근하시든,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인버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코스닥하고 코스피하고 두 개 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어떤 역사적인 자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단타를 쳐도 안전할지도 모르고요. 단타도 안전하다고 보고 장기적으로도 안전하고, 왜냐면은 보시면 제가 잡아드린 손절 라인이 굉장히 짧죠. 오늘 코스닥 인버스 5150원이 종가인데 5064원, 5065원에다가 대고 손절을 때린다고 해도 1%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좀 이 정도면은 안전한 자리죠. 그러니까 이 밑으로 어떤 손절 라인은 굉장히 짧고 위쪽으로 목표치는 자기들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잡으시면 되잖아요, 그죠? 저처럼 금융위기를 바라보신다, 그럼 한번 끝까지 가보시는 거고, 아니면은 난 단타 칠랜다, 그러면은 뭐 짧게 넥라인까지 하고 드시고 뭐 그만 나오시든가요, 그죠? 하여튼 이런 식으로 자기 마음껏 요리할 수 있는 굉장히 안전한 자리라고 어쨌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오늘 하락으로 인해서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이 둘 다 인버스를 진입할 만한 어떤 근거가 일단 만들어진 거라고 보이거든요. 어쨌든 이제 오늘부터 좀 열심히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코스닥 인버스는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가 원하는 장기적으로 갖고 가는 물량은 저는 다 확보를 해놓은 상태고, 개인적으로는 그냥 이제 현금 많이 들고 있고 싶고요. 그걸 가지고 좀 단타나 좀 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코스닥 인버스를 가지고 좀 단타를 좀 해볼까 싶어요. 저는 물론 이거 사서 금융위기 난다고 생각하고 저 전고점이고 뭐고 계속 목표치 막 2배 3배 놓고 갖고 가도 괜찮겠지만은, 근데 어쨌든 저는 현금 관리 차원에서 저는 어쨌든 단타를 좀 해볼까 해요. 단타로 좀 해볼까 해요. 아무튼 뭐 저의 계획과 이 한국 시장에 관련된 이야기들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단하죠? 잡았다,
잘못됐다 손절 라인, 잘못됐다 손절 라인, 얼마 다 알려드렸으니까 어쨌든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든가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든가 장투를 하시든가 아무튼 뭐 본인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제가 일단 보이는 대로 제 생각을 일단 말씀드린 거고, 제가 말씀드린 넥라인 자리, 미국장이 금요일 날부로 넥라인 중요한 자리들을 테스트하기 시작했는데, 한국도 오늘 공교롭게도 그런 넥라인 자리와 어떤 콜옵션 붕괴 뭐 이런 것들을 다 하는 것들을 보니까 뭔가 하여튼 지금 세상 상황이 돌아가는 게 조금 심상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장은 요 정도까지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잠깐 중국장하고 뭐 이런 것도 간단하게 좀 살펴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짧게. 지금 그 유가 잠깐 보시면요. 유가 잠깐 보시면은, 자, 한 번 빠졌죠? 한 번 빠지고 나서 기다가 반등 올라왔죠? 근데 반등이 좀 보니까 제한적으로 나오는 모습이죠. 43.78에서 36까지 빠졌었고, 그리고 다시 41.5 정도까지 올라왔다가 현재 여기서 버벅버벅 거리면서 음봉이 나오고 있는데, 가능성 열어놔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성? 반등이 끝인가? 한번 빠지고 N자로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놔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런 그림이 나온과 동시에 지금 중국장에서도 이런 비슷한 그림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해종합 같은 거,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이게 지금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이렇게 뭐 중국 상해종합도 그렇고 코스피도 같이 꺾이는 것들이, 이런 일련의 흐름들이 좀 심상치가 않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보시면 뭐 상해종합 여기하고 여기 고점이 살짝 낮아졌던가 그렇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하고 여기를 비교해 보시면 고점이 확 낮아졌고요. 만약에 여기서 밀린다라고 생각하면 고점이 확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한 번, 두 번, 세 번 고점이 낮아지는 과정.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밀려서 본격적으로 꺾인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락연자 가능성이 있겠죠. 좀 어쨌든 열어놔 보시고, 이런 가능성 좀 열어놔 보시고, 예전과 뭔가 다르구나라는 거 좀 점검을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점과 저점이 낮아질 수 있겠구나라는 거 점검하실 수가 있겠고, 선전 똑같겠죠. 뭐 그림, 그죠? 선전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선전 같은 경우도 뭐 고점이 낮아지고 하다가 푹 낮아지고 N자로 갈 가능성 열어 놓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원화 초강세와 함께, 위안화 초강세와 함께 나타났으니까, 근데 그 와중에 미국 주식시장은 넥라인을 붕괴시키려고 한다? 이런 점들, 어떤 변곡의 가능성을 굉장히 열어놓고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양한 가능성들. 지금 오늘 콜옵션이 붕괴가 됐는데, 콜옵션 붕괴되기 그 전날에 우리 한국 원화 같은 경우는 하루에 뭐 10몇 원이 빠져버리는 초강세가 목격이 됐었고요. 그 같은 날, 그와 비슷한 때에 위안화도 뭐 초강세가 나타나고 있었고, 그 와중에 달러는 예상외로 약세가 아니고 강세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였고, 이런 점들을 복합적으로 고려를 해 보시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지금 이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계속 강조드리는 말씀, 넥라인, 미국 나스닥이든 S&P든 넥라인을 위협하고 있다라는 사실, 이 같은 시간에 현재 이 모든 진행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의 특징들, 미국 넥라인 붕괴, 환율 강세, 뭐 오늘 코스피 콜옵션의 붕괴, 뭐 코스닥 넥라인의 위험, 위협, 유가의 반등 제한, 뭐 이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한번 쫙 고려해 보시라는 거죠. 이게 과연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걸까라는 것들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복합적으로. 자, 아무튼 현재 달러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달러 같은 경우는 아래쪽의 지지로는 92점 후반대, 91점 후반대, 위쪽으로는 위쪽으로는 한 90, 대충 94라고 할게요. 그냥. 하여튼 94 넘어가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든지 94 넘어가야 돼요. 일단 근데 당장 머리 위에 있는 저항은 93.5 정도 될 겁니다. 93.5 일단 넘어가야지 되고, 그 다음에 94 안착하면은 이 위쪽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95, 96까지는 폭등 가능, 이렇게 아무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미국장 이야기. 지금 일단은 미국장 개장하기 30분 전이에요, 그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밤 넥라인 테스트 할 겁니다, 그죠? 아침에 다 설명드렸으니까 제가 이 부분에 관해서는 뭐 더 길게 드릴 말씀이 없고,
오늘 이 부분에 대한 뭐 지지와 저항 테스트 하겠죠?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음봉으로 깼어요. 음봉으로 깼는데 이거 현재 장 개장 전이니까 모르죠? 오늘 다시 올라올 수도 있어요. 오늘 다시 아래꼬리 길게 달리고 올라올 수도 있어. 아직은 이거 모르는 겁니다. 어쨌든 본격적인 거는 내일 아침에 뭐 결론이 나오긴 나올 건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 61선도 있고 뭐 이런 넥라인 자리도 있고 이런 부분들 오늘 이 부분 지지와 저항 테스트 하긴 할 겁니다. 좀 제법 살벌하게 지지와 저항을 테스트 할 것 같고,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일단은 이 박스권 이 아랫부분 1935라는 자리를 붕괴시켰다는 것 자체가 일단 시장이 좀 많이 힘이 약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자리가 분봉상에서 보면 넥라인인데, 이 자리가 그러니까 7월 달에 종가 자리하고 거의 일치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여기를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테스트하고 나서 장대음봉으로 무너뜨렸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오늘 우리나라 장 열려있는 시간에 한 번 더 돌파 시도를 했지만은 처참하게 실패하고 지금 밀리고 있기 때문에 일단 모양상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물론 뭐 다시 한번 여기서 테스트를 하고 갈지 어쩔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지금 이제 1935라는 이 분봉상 넥라인 자리는 사실상은 이제 좀 깨져서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물론 미국 본장 열어봐야 확실해지겠지만은, 오늘 밤에 미국이 어떻게 마감되느냐가 중요하겠지만은, 지금 현재 상황 10시 2분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넥라인 붕괴된 게 사실상 기정사실화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그 금에 관해서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자면요, 오래간만에 금은 제가 이쪽 구간에서 말도 안 되게 비싸다, 그만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금이 보시면은 미국 주식 빠질 때 같이 빠지고 있는데요. 이게 언젠가 이제 주식의 폭락이 더 심해지고 주식 시장이 더 급하게 빠지고 시장이 좀 더 불안해지면은 언젠가부터는 얘는 다시 금은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되면서 주식과 반대의 길을 걸을 겁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골드와 주식 시장은 커플링 되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커플링.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달러 폭락하면서 달러가 상승하면서 지금 골드가 같이 하락하고 있고, 주식 빠지면서 같이 하락하고 있고, 원유 하락하면서 지금 금이 같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골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로서는 골드가 위험 자산으로 같이 묶여 있구나, 주식과 같이 움직이는구나 라고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너무 주식의 급락이 심해지거나 시장의 불안감이 너무나 심해져 버린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얘가 다시 골드가 안전자산으로서 주식이 자빠질 때 오히려 오르는 일이 있을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일은 아닌 것 같다. 아직까지 골드는 위험자산으로 분류돼서 주식시장과 같이 움직이고 있다. 위험자산으로서 같이 움직이고 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안전자산이라고 오르고 있는 거는 전통적인 것들, 달러와 채권이 현재 안전자산으로서 올라가고 있네요. 나머지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것들은 다 빠지고 있고요. 자, 아무튼 여기 정도까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래간만에 코스피 얘기한다고 좀 이야기가 길어졌네요. 자, 오늘 밤에 미국장이 나스닥이 넥라인을 지지하는지 붕괴하는지 잘 관찰하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